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3월 26일입니다. 한 주를 또 마감했는데요. 오늘 주시장 32포인트 상승한 3041포인트, 거래량이 또 10억 주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 동향을 개인 투자가가 오늘 살펴보니까요, 41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약 3000 매수, 기관이 약 1300 매수했어요. 근데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주로 금융투자의 매수폭이 2천 가까이 되고요. 그 연기금이 500을 오히려 매도를 했어요. 요새 그 국민연금 비롯한 그 연기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주식회사인 그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공기업인데 이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나요? 기관 투자가고 연기금이라면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좀 한 가지 아쉬워요. 일반 투자가라면 지금 3200 찍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하락하는 모양새고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하락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으며, 그쵸? 개인 같으면 봄과 여름을 못 참으니까 일부 팔았다가 찬바람 불 때 9월달, 10월달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연기금과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우리가 그 오토바이랑 같아요. 오토바이는 방향을 아무리 좁은 골목에서도 방향을 언제든지 터닝할 수 있잖아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연기금은 덤프트럭이에요. 연기금이 방향 전환하려면 조그만 골목에서 못 돌려요. 커다란 운동장 같은 공터가 있어야 되고, 터닝하면 하려면 반원을 크게 그려야 돼요. 샀다 팔았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3200에서 3000 내려왔는데 이렇게 팔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월방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우리나라 좀 좀 큰 흐름을 보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81년도부터, 우리나라 아마 데이터가 81년도부터 있을 거예요. 물론 60년도, 70년도도 있지만 대략. 근데 그전엔 큰 의미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면 85년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100포인트였고요. 제가 증권업계 들어온 게 요 87년도 8월 1일 날 입사했습니다. 7월 말에 제대하고요. 8월 1일 날 입사했어요. 그때 막 5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던 시절입니다. 85년도 10월부터 89년도 4월 1일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100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주로 이제 트로이카, 금융, 건설, 무역이 올라가던 시절이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6월 달에 원선으로 막 다니고, 그때 군복 입고 제가 원선으로 다녔었어요. 87년도 6월 달에 하면 어떤 다냐면 그 6.29 선언 나왔죠?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원선으로 막 다닐 때 보면 서울 시내가 막 최루탄 가스로, 그것도 제가 군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라 좀 그랬죠. 분위기 좀 싸하던 시절이죠. 어쨌건 500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던 시절에 증권학교 돌아가지고 1000포인트를 한번 구경했었어요. 89년도 4월 1일 날 1004포인트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깡통 정리를 한 서너 번 했을 겁니다. 450, 500까지 내려갔죠. 반토막 났죠. 그러다가 다시 91년도부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때는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처음 한도가 공개되면서,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로 이제 저퍼주, 그 태광산업 BYC 3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삼성전자 3만원짜리가 증자 2번 하고, 유상증자 2번 하고 24만원까지 올라가던 시절이에요. 그때 위는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하다가 기아차 부도나고 IMF 폭락 300포인트 붕괴가 됐었나요? 300, 예,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니엄 폭등, IT 관련주 폭등했다가 다시 내려왔고, 뭐 이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뭐 9.11 테러도 있었었죠.
반등했다 하락하고 2002년도부터 또 본격적인 2003년도인가요?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죠? 2007년도 2000포인트 2200까지 갈 때 이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폭도가 된 이 시절이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 같아요. 저는 1차 부흥기. 그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40대로 접어들면서 주로 주택 가격이 50평대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선호했었죠. 그래서 분당이라든가 평촌은 50평짜리 1억, 2억 하던 아파트들이 IMF 때 1억 내지 2억까지 빠졌던 아파트들, 주로 2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2억짜리 아파트가 뭐 분당은 10억, 평촌은 8억까지 올라가던 그런 시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면 500에서 2030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폭등하던 시절이죠. 이때 올라갈 때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주로 대중국 관련주들이에요. 중국 관련주들. 철강도 올라갔죠. 포스코도 올라가고 중국까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절입니다. 분위기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압박이 나올 무렵에 글로벌 금융위기 하면서 1000포인트가 붕괴됐고요. 지금까지 흐름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000포인트 찍고 붕괴되고 1000포인트 찍고 붕괴되고 1000포인트 찍고 붕괴되고 3번을 했어요. 2000포인트 찍고 붕괴되고 2000포인트 찍고 또 조정받고, 그래서 이번에 3000을 가니까 또 붕괴될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2000 찍고 지금 3000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때로 치면 14년 걸렸나요? 14년 걸렸죠. 3000포인트 찍는데. 근데 1000에서 2000 간 거는 100% 상승이지만 2000에서 3000 간 거는 이제 50%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위기예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이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날 시점, 올 가을이나 내년 초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코로나 시국 때 전 세계 경제 판도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내공이 탄탄하게 다진 나라는 이 코로나 위기 때 내공이 더 단단해졌고, 그동안 거품 속에서 끌어올린 나라들은 이 코로나 위기 때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은 무엇이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으로 봐요. 이 5가지가 5대 기간 산업이거든요. 반도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수출 효자 종목이에요. 자동차는 일본을 먹여 살리는 효자 종목이에요. 조선은 한국, 일본, 중국이 같이 먹고 살고 있어요. 철강은 대한민국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철강 업체지만 주로 철강은 내수라는 개념이 좀 강하죠. 수출보다는. 그리고 항공, 대한민국 항공산업, 여기에 끼는 못 만드나 지금 FA50이라든가 KTX라든가 앞으로 전투기 산업 세계 시장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항공산업도 대한민국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한국 반도체는요 세계 최강이고 입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도 반도체는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일본을 먹여 살렸죠. 도요타, 닛산, 혼다. 근데 코로나 때요 닛산과 혼다가 지금 거의 흔들리고 있고요. 도요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반면에 현대, 기아가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본이 주로 동남아 때문에 먹고 살았다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일본 뭐 10년 전에 가보면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 뭐 베트남, 태국 가면 다 메이드 인 재팬 아니었겠어요? 오토바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지금 현대, 기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제가 보기에 일본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한국 자동차가 더 대표적이.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특히 조선까지. 조선은 세계 탑5가 한국에 2개, 일본에 하나. 일본에 원래 2개 있었는데 합병했죠. 하나 남았고 중국에 2개거든요. 근데 지금 1, 2를 골라라 그러면 한국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에요.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3개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
클래스이죠. 탑 1에 지금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는 세계 탑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가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길게 본다면. 근데 이 공기업인 연기금이 왜 계속 매도해 나가는지, 요 3,200까지 올라갈 때 요거 수익률 올렸다고 지금 요거 지금 그 이익 산출하고 있는 모양이죠. 주식회사인 금융투자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공기업인 연기금이 팔고 있다는 거는 진짜 쪼잔 아닌가요? 요 수익률 내가지고 연임하려고 그러나요? 대한민국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죠. 하여간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경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은 필요해요. 근데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제가 뭐 2,500, 2,600 했는데 단지 여기서 한 10% 정도 수준이에요. 봄과 여름엔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찬바람 불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어요? 한국 경제가 지금 살아나는데 세계 탑 클래스 수준까지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좋아하실 겁니다. 희망 가지세요. 근데 일본은 없다죠. 한국은 있다가 될 겁니다. 중국도 제가 보기엔 한국을 못 따라올 거예요. 한국 경제는 세계 탑 클래스 주가지수요 3,000이 아니라 4,000, 5,000 올라가 줘야 되죠. 내년, 내후년 되면 4,000, 5,000, 6,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는 한국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연기금이 길게 보고 좀 매수해야 되는데 요거 이익 실현하고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래 공기업이? 그렇다고 연임 될까요? 수익률 내려면 오히려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32포인트 떠가지고요. 뭐 지금까지 제가 조금 흥분한 거는 그냥 여담이니까 흘려 들으세요. 또 공기업 쪽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쁘면 뭐 한번 현타부터 되죠. 오늘 40포인트, 30포인트 떠가지고 3041, 3030, 3050까지 한번 가지 않겠냐 했는데요. 61선 보니까 3058까지 있군요. 이런 모양 써드려요. 당분간 이 안에 머물겠죠. 3월 말은 이미 다 지나가고 있고 4월 초까지도 일단 갈 것 같고 가면서 조금 주봉 차트에 있는 요런 뭐라 그럴까요? 이격률을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봄과 여름까지는. 또 찬바람 불면 다시 또 반등하지 않겠어요? 뭐 낙폭이라 봤자 제가 보기에 뭐 2,500, 2,600 했는데 크지 않아요. 뭐 이 정도 언저리 아니겠어요? 이게 2,498이도 이 정도 언저리 아니겠어요? 2,600 정도? 그래도 10%인데요.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고요. 뭐 크게 하락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폭등한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뭐 조정심에서 이런 말도 안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여줘야죠.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흐름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뭐 대충 이 전제로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4월 초까지는. 현대차 자랑 실컷 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략 한 26,000원대에서 뭐 크게 이 정도면 뭐 빠진 것도 없죠. 올라간 거 비하면 15만원에서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21만 5천원인데 20만원 언저리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언저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좀 조정은 거치겠죠. 이런 이격이 크니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현대차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요. 현대차. 먼저 올랐다가 먼저 조정받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앞서 65,000원짜리가 28,900원이니까 4배 뜬 거 아니겠어요? 좀 조정 받아주고 횡보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뭐 팔았다 사도 되잖아요. 물론 요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 시점은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요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 227,000원, 23만원대. 근데 뭐 20만원대 정도가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금은요, 층층이 매도 물량이 있죠? 그러면 지금 반등 시 얼마 정도 팔아야 되느냐? 요 21선 있잖아요. 23,000원 정도에서 혹시 반등이 나오면 한번 물량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건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현대차 더 갈 수 있겠죠.
세계 탑 클래스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NC소프트 먼저 빠졌는데요. 2월달서부터 대략 뭐 다 온 것 같죠?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가격이 있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대충 가격이 더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120선이고요. 거래량이 어제 오늘 괜찮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게 또 횡보하겠죠? SK 하이닉스예요. 61선에 뭉쳐 있군요.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근데 거래량은 또 좋으니까 버티고 있어요. 네. 계단식 상승을 하려고 그러나요? 주봉 차트 이격이 많이 크죠? 시간은 좀 더 옆으로 기어될 것 같습니다. 뭐 MACD 뭐 매도 신호가 막 나오려고 하네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대략 이 정도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고요. 깬다면 뭐 조금 더 이 정도 낙폭대 봐야 되겠죠? 이게 13만 5천 원인데요. 그래봤자 12만 5천 원대 아니겠나 싶어요. 이 정도. 12만 원대, 12만 5천 원대. 네, 이 정도 가격대 아니겠나 싶어져요. 이게 올라가겠죠? 122선이. 그래서 대략 한 12만 원대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LG 디스플레이 수렴해서 뭉쳤어요. 25,000원대가 21,900원, 22,000원 한 10%인지 빠졌네요. 그쵸? 여기서 밀린다면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그쵸? 이것도 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뭉쳐있기 때문에 무겁긴 하네요. 21선이 지금 짓누르고 있고요. 얘도 좀 횡보하지 않겠어요? 오늘 설명하기 전 먼저 빠진 애들이 지금 다 반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먼저 빠졌잖아요. 20만원 안 깨니 안 깨니 했던 건데 20만원 살짝 깼다가 지금 20만원 살짝 깨놓으니까 장중에 그저께 모양이 좋잖아요. 먼저 얻어맞췄잖아요. 먼저 20만원이 요 가격 아니겠어요? 뭐 올 거 다 왔다고 봐야죠. 이제 바닥 확인하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겠죠. 오늘 11선 닭간 내려왔는데요. 21선도 22만 5천원 건절에 가서 좀 만나겠죠. 이런 모습 보여주겠죠. 먼저 빠져서 고개 드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늘 그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MACD 좀 살짝 고개 들려고 하죠. 네. 아직 거량이 시원찮지 않아서 크게 반등은 안 하겠으나 20만원 저점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 반등 보고 따라가는 건 또 위험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길게 보면 괜찮다라는 거는 그 주봉 차트까지 좀 2개월 좁히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LG전자예요. 네, 얘도 이제 바닥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겠으나 얼마까지 더 빠져야 되느냐. 글쎄요, 제가 보기엔 요 가격대가 긴 장대 음선이 될 이 가격 아닌가요? 얼마인가요, 이게? 12만 원인가요? 지금 14만 3천 원? 재수없는 얘기인가요? 여기 121선 12만 5천 원 정도 올라와 있죠? 12만 2천 원. 대략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재수 없으면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121선이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만나겠으나 지선 역할을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저라면 상승폭이 아마 절반 정도 내려온 거 아닐까요? 8만 5천 원서부터 1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럼 5천 원 빠지면 얼마까지? 14,000원인가요? 대략 왔네요. 작년 12월부터 상승폭의 절반 정도 지금 빠져 있어요. 14만 원이면. 그렇죠? 이 정도에서 바닥을 다질 수도 있고 한 단계 12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절반 정도 빠졌으면. 이제 10% 게임이라고 보여지죠. KB금융인가요? 아, 얘는 오늘 또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랐는데 보니까 53,600원, 이때 53,700원 고점, 그쵸? 이때 거래량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요 거래량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전 고점 53,700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때 거래량, 이 거래량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나요? 다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누차 말했지만 4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상대적인 뭔가 박탈감이 있어요. 얘가요. 3만원서부터 작년 4월 3만원서부터 지금 5만원 올라오니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남들 4배, 8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2배도 못 갔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 당장은 아니고요. 이 주봉 차트 보게 되면 좀 이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종목을 본다면 48,000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니면 요 녹색선 46,000원에 올라오겠죠? 48,000원도 깰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 좀 찬바람 불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봄과 여름을 지난 다음에 은행주가 그 봄과 여름에 올라가면 좀 이상해요. 그 은행주가 KB금융만 올라가겠습니까? 다른 은행주 같이 다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은행주하고는요, 은행주는 그 오버코트예요. 겨울철에 입는 오버코트. 그 봄과 여름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봄과 여름은 가벼운 티셔츠를 입어야죠. 샌들을 신어야 되죠. 근데 은행주라는 거는 오버코트예요. 털신. 그러니까 찬바람 불어야 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마다 자기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봄과 여름에는 좀 쉴 것 같아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아마도 간다면 찬바람 불 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찬바람 불 때. 작년 얘도 뭐 10월달부터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찬바람 불 때. 주로 연말장사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10월부터 11월, 길게 가면 12월 초까지. 가시죠? 연말장사인데 왜 12월까지 안 가느냐? 좀 빨리 움직여요. 빨리.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설날, 추석 때 사가지고 12월 달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때 한 번 정도 미리 팔아보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빙그레 같은 걸 언제 사느냐? 지금 사야죠. 빙그레, 아이스크림. 언제 팔아요? 5월 말쯤. 무더위가 푹푹 찔 때 그때 팔면 되죠. 아, 여름인데 왜 5월 달에 팔아요? 7, 8월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한여름 열대야 있을 때. 근데 원래 올여름에 열대야가 올지 태풍이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열대야를 기다렸는데 여름 내내 폭풍, 태풍 오면 그냥 망해요.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철 요 3, 4월 달 사가지고 5월 달 무더위가 주로 5월 무더위가 세거든요. 5월 말에. 그때는 또 비도 안 와요. 그때 파는 거죠. 원래 그 제약주도 3, 4월 달 반짝할 때 파는 건데 워낙 작년에 많이 떠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런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들은 또 움직이겠죠. 반짝반짝. 그래서 종목만 해도 종목들도 다 자기가 움직이는 계절이 다 있어요. 근데 은행주는 무거운 오버코트, 찬바람 불면 움직일 것 같다. 봄, 여름에는 좀 조정 거칠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아차, 뭐 현대차랑 같이 움직이죠. 조정 받으면요 좋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현대기아는 뭐 세계적인 탑클래스 종목으로 지금 기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요타 잡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고요. 예. 좀 쉬었다 가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쉴까요? 많이 보면 이렇게까지 가면 재수없다 그러겠죠? 지금 8만원에서 7만원까지 보면 재수없다 그러겠죠? 4만원대서부터 10만원, 6만원 떴나요? 3만원 빠지면 한 7만원? 어허, 그렇게 되네. 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여기 121선 만나는 전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래서 뭐 조정시 매수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거는 딱 봐서는 반등시 매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관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흥부하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얘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얘가 지금 종합주가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빠지면 주가 지수가 많이 밀리겠죠. 이렇게 버텨주는 게 종합주가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 3월 초 시장 시작하면서부터 8만 5천원 금을 딱 큰 게 있었는데 가질 못하네요. 그래서 좀더 행보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4월 초까지 갈까요? 좀 더 두고 보시죠. HMM, 나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봤어요, 제가.
어제 제가 이거 행잉맨 아니겠나, 오늘 좀 꺾이지 않겠나 그랬는데 오늘 그냥 뭐 5일선 다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뭐 살짝 멈추던 이격도까지 또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격도를 봤더니요, 시황천에 봤더니 150이 한번 있었었잖아요. 오늘 14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45까지 왔네요. 근데 얘가 좀 특징을 잠깐 봤어요. 사람도 어떤 그 버릇이 있잖아요. 투수도 버릇이 있고요. 얘는 그 대량거래 한번 터지고 나면요, 이 대량거래 터지고 나면 좀 쉬는 게 있더라고요. 대량거래 터지고 나면 쉬고, 대량거래 터지고 나면 좀 쉬는 게 있고, 이 대량거래 터지고 나면 좀 쉬는 게 있고요. 이때도 대량거래 터졌나요? 이런 모양새 대량거래 때 터졌나요? 좀 횡보할까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5일선 깰 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5일선이 29,550원이거든요. 어제는 27,600원, 오늘 29,550원, 하루에 2,000원씩 올라요. 그럼 내일은 3,150원이에요. 31,500원, 3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기다리시고요. 네. 거량이 너무 많아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버티십시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매수는 전 권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22,000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늘 2450원인데 이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까요? 이런 모양새입니다. 종목도 LG화학인가요? 먼저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개 드는 것들이 몇 개 보여요. 먼저 빠져고 고개 드는 것들. 이 역시곡선도 보게 되면 살짝 고개 이렇게 돌아서 좀 꺾이긴 하나 이렇게 미리 반등한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예. 살짝 고개 드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먼저 빠졌던 것들이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고개 드는 것들 같습니다. 빠졌다고 빠져. 근데 뭐 많이 가지 못하겠죠. 지금 21선이 86만 원인가요? 이 정도 있네요. 오늘 8만 원이고 86만 원 정도 21선 있네요. 뭐 많이 봐주면 그 정도 한 85만 원대까지도 한번 욕심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좀 무거워요. 이거 좀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는 지금 굳이 쏟을 건 없어요. 일반 투자가들이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삼성 SDI 또 먼저 빠졌다가 살짝 고개 드는 이런 모양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등할 때는 얼마까지 20일 단기적으로 21선 보는 거예요. 66만 원. 21선 노란 선 있죠? 21선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예쁘죠? 그 5일선, 11선, 21선의 바닥을 딱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뭐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그렇죠. 물론 거래량은 증가해주고 있고 고개가 아직 돌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거래량도 줄고 거래량 주는 가운데 주가만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제가 나름대로 아까 한번 예습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 34만 원 정도일까요? 추세를 본다면 이 정도, 이 정도 가격 아니겠나 싶어요. 21선이 32만 원이고요. 뭐 좀 더 바라본다면 34만 원까지 가면 바닥 다지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MACD 매수 나왔고요. 지금 소나까지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32만 원대 한번 얻어맞긴 하겠으나 이제 바닥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졌다. 5일선, 11선, 20선이 밑에 있거든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22만 원대에서부터 거의 한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8만 원까지 왔으니까 빠질 만큼 빠지고 지금 반등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매맞고 먼저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 같아요. 일부 이렇게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종합주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 거치고 바닥 확인하면요. 올 4월달, 5월달, 6월 한 여름까지는 이런 모습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꿈틀꿈틀. 현대모비스인가요? 얘도 이제 앞선 종목들을 예를 봐서는 꿈틀꿈틀 하겠죠? 역별 상태 전환돼 가지고 모양은 참 더러운데
121선의 지지를 받고 뭐 30만원 전후에서 꿈틀꿈틀 거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미리 바닥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여기 한참 뭉쳐있던 주가가 얼마인가요? 이게 25만원대인가요? 28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제가 보기에 오른 거에 충분히 조정받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릴 걸로 보여지네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얘가 없으면 안 되죠. 삼성물산도 뭐 오른 거 다 빠져놓고 10만원에서 16만원 갔다가 12만원까지 빠졌나요? 네, 12만원까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죠. 좀 쌍바닥 비슷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5일선, 11선, 20선이 밑에 있고요. 61선까지는 뭐 이렇게 꿈지락꿈지락 움직일 것 같으네요. 단기적으로. 그쵸? MACD 뭐 수줍게 고개 들고 있고 소나도 살짝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쵸? 11만 7천원, 11만 8천원에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어떤 이격 조정, 주봉 차트 이격을 어떤 이런 이격, 얘도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빠질 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모양새 봐서는요. 얘도 보니까 SK 얘 뭐야 그랬던 종목인데 5일선, 11선, 21선까지 탔죠. 그리고 20선 탔고 고개를 들려버린 거죠. 예뻐요 이런 것들은. 예. 어떤 단기 이게 저항선 뚫어버리고 올라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얘 뭐야 그랬는데 뭔가 먼저 보여주네요. 거래량까지 증가해주고 있어요. MAC 돌아섰고 좀 소나까지 고개 들려고 하죠. 그래서 막 낙폭에 따른 자율 반동으로 보여집니다. 강진 이후의 여진 이렇게 보면 되겠죠. 36만원에서 24만원, 12만원 빠졌죠. 그럼 6만원 상승하면 30만원까지 보일까요? 네, 욕심내볼 수 있겠네요.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얘는. 그래서 아마 하락에 대한 자율 반등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 끌면서 이격 조정하는 거죠. 쉬어가는 거겠죠.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거량이 마음에 드네요. 먼저 빠진 놈, 먼저 돌아선다 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제가 어저께 차트명 제일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소문 들었는지 오늘 보합으로 소폭 빠졌나요? 십자가를 그렸죠? 근데 뭐 MACD하고 뭐 소나 차트가 살아가고 있고요. 거량이 아직까지 역시 곡선이 거래는 멈췄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죠. 좀 특이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네요. 직전 고점을 뚫었고 오늘 살짝 뭐 밀렸나요? 네, 제가 보기엔 뭐 얘도 어쨌거나 최근에 고점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봉 차트 보면 많이 빠진 종목이죠. 주봉 차트 보면은 뭐 많이 빠졌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이런 종목이네요. 저도 이거 월봉 차트는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최근에 거래량도 좋고요. 바닥에서 충분히 조정 거친 걸로 보이죠. 20만원대 이하에서 바닥도 이게 원형 천정 비슷하게, 원형 바닥형 비슷하게 조정 거쳐주고 이제 고개 들고 있는 것 같죠? 녹색선이 60주도 지금 돌파서고 있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조금 최근에 좀 줄어드는 게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바닥에서 충분히 거래는 더 수반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바닥에서 그렇죠?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관심은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화장품이란 것들이 올라갈 때 무식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뭐 수렴을 다 거치고 쭉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때 같은 모양은 아니나 뭐 이때만큼 이런 상승은 안 나오겠죠. 글쎄요. 직전 고점 여기까지 노려볼까요? 직전 고점이 여기 35만원인가요? 요 가격까지 한번 노려볼까요? 뭐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얘가 왜 이 정도죠. 직전 고점 이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모양은 뭐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5일선에 지지받고 있고요. 조금 내가 숨이 찼다 그러면 요 11선까지 한번 내려왔다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새들입니다. 네, 어쨌거나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다는 게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요 거래량이 지금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요 거래량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네, 모양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전기. 얘네도 뭐 삼성전자보다 먼저 빠졌나요? 얘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가요? 근데 뭐 일단은 무거워요. 네, 일단은 무거운데 뭐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도 121선인가요?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죠. 횡보하겠죠. 여기서 이제 쭉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18만 원에서 뭐 한 20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양상 보여집니다. 대한항공 이런 거는 진짜 예측 불가하는 종목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가겠죠? 땅콩 하나솔루션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터닝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물량을 좀 어제 대량 거래 좋았는데 제가 하루 쉬어가는 거 아닌가요? 바닥 확인했나요? 크게 움직인 것도 없지 얘는. 이때 9,000원서부터 5만원까지 5배가 떴군요. 아이고 이 종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또 다시 또 실험을 했는데 매수는 아닌 것 같죠? 네. 그 주봉 차트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 쉽게 건들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량이 팍 줄었어요. 이때 거량 줄었고 MACD가 지금 중기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찻잔 속에 폭풍? 찻잔 속에 파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런 종목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낙폭에 따른 뭐 자율반등은 있겠으나 이런 종목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떴네요. 제가 보기에. 이 회사 뭐 내재 가치는 건 제가 안 봐요. 볼 줄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차트 보는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재료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안 듣고 오로지 차트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편견을 버리거든요.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만원까지는 뭐 오늘 5만원 갔다 왔죠. 49,000원. 여기 녹색선 61선까지 왔다 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에서 앞으로 좀 횡보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이상으로 마감하고 내일은 토요일날 뭐 약속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래량 상위 종목들 내일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